이런 우리 한민족 역사의 그 원형과 근원과 시원 문화의 뿌리가 완전히 이렇게 제거당하는 아주 결정적인 운명의 시간, 역사 암전 시간대를 맞이하면서 환단고기 사서의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제 신라 때 안암로의 삼성기, 고려 말에 이제 그 원동중의 삼성기. 원동중이라는 분은 뭐 태종 이방원, 세종의 아버지의 그 스승님 원천석일 가능성이 많다. 또 그런 주장을 펴는 학자도 있어요. 단군조 2000년 왕조사 틀을 바로 세우신 이 행촌 이암 선생의 그 업적, 또 그 현손이 되는 4대손 바로 일십당 이맥 선생이 조선왕조 중종 때 왕궁에 들어가서 비밀스럽게 내려오는 모든 문헌을 총정리를 하고, 또 일찍이 이제 충청도 괴산에 교양을 가서 그 수집하고 들었던 우리의 그 시원 역사, 그렇게 해서 이제 8책 한민족 문화를 넘어서 인류 창세 시원 역사 문화 원형을 전해주는 첫 번째 책 삼신오제 봉기, 그다음에 환국, 그다음에 배달 신시, 그다음에 단군조의 삼안광경, 그다음에 이제 우리 환국 배달 조선의 바로 그 문화 경전, 인류 문화의 최초의 경전인 천부경 삼일신고, 이런 소도 경전 본원에 대한 그런 사서, 그리고 이제 고구려 발해, 즉 대진국하고 이제 고려 역사 8책이 있는데, 이 고성이 시의 이 불멸의 업적 그 중심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이 소전거사라는 분이 우리 역사 문화의 아주 근원을 복원하는 비책들, 그 역사 문화의 그 정신을 체계를 세운 가르침을 정리를 해가지고 역사 문화 회복의 그 3인방 중심에 이제 행촌 이암이 있는데, 북부여기를 쓴 바로 보계거사 범장, 진영유기를 쓴 이명, 이분들이 이제 소전거사를 모시고 우리 역사를 광복을 하자 천지에 맹세를 했어요. 서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조선 왕조가 패망당한 바로 그 다음에 호남에 바로 이 3대 문호 한 사람인 해학 이기 선생이 독립운동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 책을 감수를 하면서 그 애제자 운초 계연수란 양반이 5책을 묶어가지고 환단고기다, 천지광명의 옛 역사 기록이다, 우리 한민족과 인류가 창세 역사 원형문화 시대에 살면서 천지 우주광명을 체험하면서 역사를 만들어 나갔다, 이게 환단고기거든. 근데 환단고기를 인식하려면, 환단고기를 열고 이렇게 첫 페이지부터 제대로 읽으려면 역사관이 없으면 제대로 읽을 수가 없어요. 우주광명 문화 역사관이 바탕이 되어야 우리의 본래 역사 문화를 들여다 볼 수 있는 것이다. 환단고기는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 환단고기 중심에 있는 고성이시 문중의 민족 역사 문화를 되찾은 이 대부라 할 수 있는 고려말 행촌 이암, 그분의 그 할아버지 이존비 선생이 25세 고려 충렬왕에게 뭐라고 이제 진언을 했냐면은, 우리나라는 환단, 환국, 배달, 조선, 북부여, 고구려 이래로 모두 부강했습니다. 우리 고려도 시조 왕건께서 칭제 권원을 했습니다. 독자 연호를 쓰고 황제라고 호칭했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사대주의가 이게 쉽게 말하면 국시가 돼가지고 군신 상하가 이걸 수치로 여기질 않는다. 어찌 이게 후세 조롱거리가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의 가르침, 바로 환단, 천지 광명 문화 의식이 할아버지로부터 또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가르침이 전수되면서 10세 때 와가지고 바로 누가 이 동방의 어두운 땅에 새로운 횃불을 붙일 수 있냐, 내가 이제부터 이 동방에 평화를 바로 세우리라, 구하리라, 이런 시를 10대 때 마리산 참성단에 올라가서 조선 땅을 내려다보면서 하늘 땅과 더불어서 맹세의 서약을 했던 것입니다. 본론으로 이제 두 번째 이야기, 동방천자의 나라 당군조선으로 들어가면은, 전체 당군조의 역사를 우리가 2096년이고 47분 당군이 다스렸다. 그전에는 이제 환웅천왕의
도읍은 신시고 나라의 이름은 밝은 땅 배달이었다. 박달 배달이었단 말이야. 그리고 18분 환웅천왕이 1565년 동안 다스렸다. 초기에 신시 그 수도, 그다음 후기 14세 치우천왕, 우리 조상이 부른 자우지 환웅천왕은 청구라는 곳으로 이제 도읍지를 옮겼다 이거예요. 전기 신시 시대, 후기 청구 시대. 그 전에 천산산맥의 동방 저 바이칼 오른쪽까지 경계로 해서 이제 펼쳐졌던 환국 12개 12황국 시대, 7번의 환인이 3301년을 다스린 무병장수 문명 시대가 있었다. 도합 40년 부족한 7000년이야. 이 7000년 한민족과 인류 황금 시절의 원형 문화 시대, 이 7000년 역사 문화 시대를 우리가 송두리째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전 세계 모든 역사 교과서에는 고조선이라는 것은 아주 완전한 신화의 역사로 매겨져 가지고 철저히 아주 완전히 부정을 당하고 있는 절망의 시기에 살고 있다. 자, 단군 왕검이 어떤 분인가 한번 이렇게 정리를 간단히 해보면은, 우리가 이 단군 왕검 하면은 그분은 어떤 분이냐? 근데 환단고기에 이제 행촌 이암 어른이 쓰신 단군세기 첫 페이지를 딱 넘기면은 바로 그 역대기를 이게 다 믿을 수 있느냐 하는 정도로 너무도 자세히 이렇게 쓰여 있는 거야. 예를 들면은 뭐 신묘년 5월 2일 날 태어나셨다. 환웅천왕이 백두산 신시의 나라를 세운 진정한 첫 개천절로부터 1528년 되던 해다. 그리고 14살 때 대국국의 국사를 맡아봤다. 그럼 어떻게 14살 때 부왕으로서 나라 정사를 돌봤냐? 바로 이것이 이제 단군 왕검의 통치력, 그분의 그 인간적 신성을 엿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대목인데요. 환단고기에서는 예전에 일산일수이국, 물 하나 끼고 산을 하나 끼면은 작은 나라였단 말이야. 역사학에서 말하는 뭐 그런 부족국가, 성읍국가. 그런데 그 나라를 다스리는 군장, 임금을 뭐라고 했냐면은 왕검이라고 불렀어. 왕검. 그래서 왕검은 수백 명, 수천 명이야.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동방에서 누가 나타난 거야? 바로 신인 왕검이 나타났다 이거야. 신인 왕검. 그럼 신인 왕검이란 뭐냐? 그 말의 정확한 뜻은 환국 배달의 천지 우주 광명의 그 신법이 열린 양반이야. 그만큼 그분이 신법과 영대가 통명이 됐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인근에 있는 나라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와서 가르침을 받고 단군주에 합류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8세 때 이제 단국의 웅시 왕이 전쟁에 나가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 계기로 해서 이제 38세 때 백성들의 인망을 얻어가지고 왕으로 등극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무진년이다. 자, 단군 왕검은 인류 창세 역사 시원 문화의 정신, 그 상징이 되는 신교 시대의 삼신문화, 신의 우주 창조 법칙, 이 삼수 원리로 국가를 경영하고 통치를 했던 진정한 인류 창세 역사의 정치 시스템을 가지고 왕도 문화를 세웠던 분이다. 근데 이런 분을 갖다가 남은 이파리로 해서 반원시 시대, 야만의 시대 비슷한 그런 문화 수준에 살았던 부족장처럼 이렇게 모시고 있단 말이에요. 단군은 이제 쉽게 말하면 주제지장, 하늘의 제사 지내는 것을 이렇게 주관하는 어른이다. 제사장이고, 왕검이라는 것은 이 관경, 이 국가 영토를 관장하는 군주다. 근데 이 단군이라는 말은 원래 하느님, 그 신을 상징하는 말 탱그리에서 왔다. 탱그리. 그래서 우리가 그 서양 문명의 근원이 되는 기독교 문명의 원 문화의 그 고향이 되는 바로 천산에서 환국 사람들이 한 8,000년, 뭐 7,000년 이렇게 쭉 넘어가고 한 6,000년 전에 이제 가장 많이 넘어갔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 탱그리를 어떻게 부르느냐면 딩그르.
슈메르 말로 댕그르라고 그러거든. 몽골 말로 이 탱글이 한국어로 댕글이다. 댕글이. 이건 하느님, 하늘, 신을 말하는데 단군이란 바로 하나님, 신의 신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단군 왕검은 우주의 창조 근본 법칙 삼수 원리로 나라를 경영했는데 그 국가 경영의 기본 시스템이 뭐냐면은 나라를 세수로 영토를 나눴어요. 그래서 저 만주를 지난 수도는 하얼빈 아사달, 나중에 이제 중기 이후에 이제 진조선, 한반도가 전체 이제 마한인데 바로 평양 백화강이고, 그다음에 저쪽 번화는 예전에 아주 대지진이 났던 당산이란 말이야. 안덕향. 그래 이게 이제 삼조선이고 수도가 이제 삼경인데 삼경. 신라만 해도 오경이 있었어. 발해 대진국도 오경이야. 이것은 나중에 이제 환단고기에 보면은 우주의 창조 드라마가 바로 삼신이 있고, 이것이 우주의 시간 공간의 구조를 갖는 것이 동서남북 추나추동 중앙, 그렇게 해서 오제가 있다. 삼신과 이 오제의 다섯 그 제왕신의 시스템으로 우주가 열려서 순환하면서 지금 이 순간도 둥글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삼신과 오제, 이것이 우주관으로 전개될 때는 바로 삼신 오행. 오행이라는 것도 단순한 자연을 구성하는 5가지 기본 요소가 아니고 수, 목, 화, 토, 금, 이런 오행이 아니고 이것은 우주의 5 성령이다. 그래서 환단고개는 거기다 태수, 그냥 물이 아니다 이거예요. 태자를 붙여. 그다음 태목, 태와 태토, 태금 뭐 이런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오행 사상도 원래 신교의 우주관으로 인류 창세의 그 문화 원전 환단국에서는 그건 단순한 그 후대에 부른 오행이 아니고 바로 5 성령이다, 오령이다,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삼신 오령, 삼신 오제 사상에서 국가 경영의 이런 삼경, 수도를 셋으로 또는 5으로 나라를 나누어서 다스린 것이다. 자, 이제 이 단군 조선 6세 단군 달문 때 이제 서요사를 작곡을 해가지고 이걸 이제 하늘에 고했는데요. 일명 신지비사라고 그러는데 이건 아주 중국의 도학자들 또 뭐 공부 좀 한 사람들이 이걸 갖다가 여러 가지 이제 비결로 만들어 가지고 유포를 했는데, 자, 서요사를 잠깐 한번 다 함께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동방 한민족의 역사와 문화 정신을 노래한 대서사시 서요사. 조광 선수지혜 삼신 혁세 리미로다. 환인 출상선하사 수덕 굉차 심이로다. 제신의 견웅하사 승조시 개천이로다. 치우기 청구하시니 만고진 무성이로다. 회대개 귀왕하니 천하 막능침이로다. 왕검수 대명하시니 환성동 구환이로다. 어수민기 소요 초풍 덕화 신이로다. 원자선 해원이요 병자선 거병이로다. 일심존 인요하시니 사해진 광명이로다. 진한진 국중하니 치도함 유신이로다. 모한보 기좌하고 번한공 기남이로다. 참암위 사벽하니 성주 행 신경이로다. 여칭추 극기하니 극기
백아강이요 진간 소밀랑이요 주자 안덕향이로다. 숨이 균 평위하야 뇌덕호 신정이로다. 흥방보 태평하야 조항 70국이로다. 영보 삼한 의라야 왕업유 흥룡이로다. 흥패 마귀설하라 성제 사천신이로다. 지금 이 유명한 서효사, 이 천지의 주관자이신 한민족이 9,000년 동안 섬겨온 삼신상제님, 이 삼신상제님께 천재를 올리고 우주의 창세 역사의 주제인 원형문화 신교 삼신우주관으로 나라를 이렇게 잘 다스려서 그 만세 영화 평화가 깃들기를 축원하옵니다. 이런 이제 축원문인데요. 이제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지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바로 이 삼신 우주관으로 국가를 경영하면서 바로 저울대, 저울주, 저울판. 그러니까 지금 저울추라는 것은 추라는 건 이동하면서 달라지잖아. 가장 민감하지. 이게 역사의 현실적인 정치 판도의 변화라는 것은 바로 저 요소 지역에 있는 번한 후일의 그 번조선, 중국에서 이제 동북아 역사 침략을 할 때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결정적 관문 안덕향, 그리고 이제 이 번한은 저울추다. 그다음에 저울판. 그 마하는 평양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일관되게 수도가 유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저 본조 단군조의 원사령탑. 이게 역사를 영원히 말살하려고 했던 바로 이등방문이 동북아 역사의 심장부인 단군조 하얼빈에서 안중근 의사의 총탄 결정적인 그 세 발을 맞고서 이제 넘어갔는데, 소밀랑 하얼빈, 제가 저울대다. 그래서 이 삼신 문화의 정신을 상징하는 단군 조선의 세 수도 삼경의 균형이 이렇게 지속하면은 나라가 강성해지고 번영이 지속이 되지만은 이것이 무너질 때, 그 균형이 위태로울 때는 국가의 존망이 위태롭다. 이것을 이제 백성들과 함께 각성하는 축원 발원문이 유명한 서효사인데요. 우리가 이제 고려 때 김의제 전에도 이제 저 내용이 그대로 골격이 실려 있고, 조선 시대 때 이익의 성호 사설에서도 그 천지문에 저 내용의 일부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역대 단군 왕검들의 주요 치적을 간단히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우리가 이제 초대 시조 단군 왕검은 38세 즉위를 하셔가지고 제일 먼저 이제 환국과 배달로부터 전수받은 우주광명의 홍익인간 신법을 어떻게 우리가 생활 속에서 실현할 수 있는가. 그래서 8조교를 제정하는 거야. 그 외에 이제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이 강화도 마리산 참성단, 그다음에 중국의 국가 운명이 무너지는 9년 옹수 때 오행치수법을 맏아들 부루에게 전해가지고 중국의 역사 운명을 건져서 요순시대 다음에 하나라 왕조가 건국되게 하는 그 운수를 열어주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드님이 부루태자가 2세 단군인데, 그 업적 가운데서 예전에 알렉산더 대왕 그 이상으로 이제 아주 참 무용이 대단했던 고구려 광개토 대왕, 그 군사들이 이제 전쟁할 때 어화가를 불렀다고 그러는데, 이 어화가를 작곡을 하신 분이야. 직접 작사 작곡을 하셨단 말이야. 어하여 아등이 배달국 그 은혜 백백천천년 백백천천 이 은혜를 잊지 못하오리다. 이 배달국 환웅천왕의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들의 큰 조상님 대조신을 잘 모셔야 된다. 이 어화가. 그 다음에 이제 추수감사절의 풍속. 이건 이제 업진, 업주갈이라고 그러는데 가을에 이제 햇곡식을 담아가지고 이제 집안의 정한 곳에다가 단지에 넣어서 이렇게 모시고 그 업주갈이다. 그러니까 이 업주갈이 문화는 자기 아버님 그 시조 당군이 신인 왕검으로서 동북아 대왕조사에 문을 여셨는데 천지 우주 광명 인간 바로 홍익 인간의 도를 깨치는 그것을 이룬 사람을 한 글자라고 어떻게 쓰냐면은 우주광명 환의 뜻 인변 옆에 온전전 온전한 사람 우주광명 인간이 된 사람 바로 그런 밝은 인간이 우주광명의 인간이 되는 생활지침 그게 전계인데 그 전계를 지키는 것을 내 인생 일대의 유일한 삶의 목적으로 삼는다. 다 함께 한번 전계우엽 전계우엽. 그래서 너무도 아주 강력한 우리 한민족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삶의 근본 목적, 유일한 목적, 궁극 목적 이 구도의 삶, 전계를 내 필생의 업으로 삼는다. 바로 이 풍속을 이제 민족 대동의 축제 문화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제 이런 보은 제천의 의식으로 업주갈이 업신 문화를 열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3세 단군을 보면은 3세 단군은 가륵 단군인데 이분이 삼랑 을보록 지금 화랑 문화의 이제 근원이 삼랑인데 삼신을 모시는 제관인데 그 삼랑 을보록에게 신왕 종전의 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봐라. 신이란 뭐냐? 왕이란 뭐냐? 종도라는 거 대종교의 종자, 종도. 또 완전한 인간, 온전한 인간, 전이란 뭐냐? 그리고 이제 값진 것은 뭐냐면은 바로 동북아의 최초의 우주의 이법으로 만든 한글의 원형, 가림토 38자, 38자를 이제 창제하게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제 잠시 뒤에 다시 살펴보기로 하고 이 흉노의 시조, 서양 또 지구촌 그 역사를 흔들어 놓은 동북아 유목문화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바로 이 훈족, 본래는 훈족인데 중국에서 폄하하기 위해서 흉악한 노예 같은 우인들이다 해서 흉노라고 하는데요. 흉노의 시조, 이 삭정을 약수 지방에 유배를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사면을 해주고서 그곳 훈족의 시조로 삼았다. 이 배달육이라고 하는 책을 편찬하게 하셨어요. 이제 4세 단군 오사구를 보면은 이 양반이 자기 아우 오사다를 지금의 저 몽골 땅에 몽골이안으로 왕으로 임명을 했다. 그러니까 4100여 년 전에 몽골의 시조 왕이 탄생한 거야. 이것도 아주 놀라운 역사의 기록인데 야 그거 어떻게 믿냐? 그거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환단고개는 조작한 책이야. 믿을 수 없는 내용이 많으면은 역사의 진실을 가리기 전에 무조건 못 믿겠다는 거야. 그때 이제 만왕이 이제 6세 근우지인데 이 오사구 단군의 명으로 장춘, 지금의 만주 장춘 구월산 이게 내려와 가지고 북한에 지금 황해도 구월산이 된 거야. 거기 환윤환웅 단군을 모시고 있잖아. 북한 구월산 말이야. 자, 5세 구월 단군을 보면은 장단경에 순행해 가지고 삼신단을 이렇게 쌓았다. 그리고 화나를 많이 심으셨다. 우리 민족의 이제 원래 꽃이 화나인데 이 화나가 국화냐 뭐 진달래냐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주장이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무궁화를 나라의 꽃으로 이제 섬기고 있는데요. 지금 이 6세 단군 조금 전에 살펴본 삼신 우주관으로 나라를 통치한 바로 그 국가 통치 경영에 대해서 이 우주의 조화주 하나님 삼신 상제님께 천재를 올리면서 서원한 동방 창업의 역사, 그 번영의 도, 그 비결이 뭐냐? 인류 역사에서 단군주 2000년 이런 나라 지속의 시간, 그 영년이 이렇게 길었다 하는 것은 별로 없어요. 로마 역사를 한 2000년, 또 이집트 역사를 한 2000년 왕조사로 삼는데
우리 조선이나 환국처럼 이렇게 아주 그렇게 지속이 제대로 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신라도 천년 왕조 역사의 기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11세 도해당군을 보면은 궁전을 대시전이라고 쳤어요. 그러니까 내가 동방의 육관 역사, 그 문화 정신을 다시 복원하겠다. 대시전, 큰 대자 비로소 시자. 그래서 큰 나무를 이렇게 정해가지고 바로 이게 환웅님의 성체다. 그래서 웅상이라는 그 문화 전통을 다시 세우신 거예요. 웅상이다, 웅상. 그래서 원래 환웅전인데 그 뒤에 이제 불교에 부처가 들어와서 불교도들이 이제 대웅전이다. 환웅전이 대웅전으로 바뀐 거란 말이야. 환웅을 섬긴 풍속은 11세 도해 당군님이 환국 배달의 그 시조들을 이렇게 섬기는 문화를 크게 부흥을 시켰고, 그리고 이분이 이제 환국 배달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천부경과 삼신 문화에 대한 바로 가르침, 천상의 삼신상제님의 궁전, 그리고 인간이란 뭐냐 이런 가르침을 베푼 366자로 이루어진 이 삼일신고, 이런 내용을 근거로 해서 환국 배달의 소위 경전을 완성한 분이 누구냐면은 11세 도해당군의 연표문 창제 반포 사건이다. 이 연표문 창제의 역사적 의미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이 하나라, 중국의 그 하나라 왕조에 대해서 너들 이렇게 나라를 제대로 다스려라. 그래서 이렇게 국훈을 이 도해당군이 전수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3세 흘달당군은 하나라의 마지막 걸림금을 치고 이제 바로 탕림금이 거를 치고서 은나라를 태울 수 있는 군대 지원을 해주는 사건이 있어요. 자, 그 다음 소도를 많이 설치하고 천지화를 심었다. 본래 그 화랑 문화는 꽃을 머리에 이렇게 꽂아서 화랑이라고 그러는데 꽃을 꽂고 댕기는 젊은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 13세 흘달 당군 때 소도 제천 행사를 다시 한번 이렇게 크게 부흥을 시키셨는데, 그때 바로 이 천지의 조물주 삼신 하나님을 모시는, 삼신 상제님을 모시는 그 제관, 본래 이제 삼낭, 여기 삼낭성이 있잖아. 지금 강화도에도 삼낭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삼낭 또는 국자랑이라고 했는데 천왕랑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 국자랑을 천지화랑이다. 천지, 하늘에서 이것이 너희들의 나라 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다는 거야. 천지화를 꽂고 댕겨서 화랑이라고 한 거야. 그리고 화랑의 원래 말은 천지화랑이다. 이것도 환단고기밖에 없어요. 오직 단군세기밖에 화랑 문화의 뿌리라는 것을 밝혀주는 유일한 사서다. 15세 대음 당군 때 나라의 그 세제를 80분의 1로 개혁을 했다. 그리고 아우 대심을 남선비국 대인으로 봉했다. 그러니까 선비족, 선비 문화의 하나의 원형과 근원도 여기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어요. 16세 위나 당군 때는 연고탑에서 삼신상제님께 제사를 올린 거야. 부여의 영고제라고 하는 제천문화 풍속이 여기서 다 오는 거야. 단군왕검 역사의 초기 그 이전부터 내려오는 삼신 조물주 하나님을 맞이하는 천제, 축제, 대동굿인데, 근데 이걸 모르고서 말이야. 그런 역사의 유구한 전통을 받아들이지 않고서 그냥 시비를 거는 거예요. 이 연고탑이 청나라 후대에 만들어졌는데 환단고기 당군세계에 연고탑이 나오니까 이 환단고기가 결정적으로 조작된 위사라는 것은 이 연고탑 사건이다. 단지 자기들이 그런 식민 역사관 그 틀에다가 그걸 꿰맞추기 위해서,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것을 넘어서는 그건 모두 전부 비합리적인 조작된 역사 이야기로 매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16세 위나 당군, 이제 이 단군 왕검을 모실 때 환인, 천재, 환웅, 천왕, 또 다른 한 분, 바로 치우 천왕, 좌우지 환웅 천왕까지 네 분을 모시는 제사 문화의 전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천부경을 이렇게 노래했다는 그런 규절이 나오고요. 21세 소태당군 때는 이제 은나라 왕 21세 소울왕이 와가지고 이제
사실을 보내서 조공을 바쳤다. 이게 중국의 역대 이제 하나라, 은나라 또 주나라도 초기 이렇게 보면은 문화 교류를 하면서 이렇게 조공을 바친 사절 교환한 그런 기록이 단군 세계에 여러 곳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은나라 왕 무정이 22대 왕 그가 이제 이 군사를 일으켜 가지고 귀방을 물리쳤을 때 이 21세 소태당군에게 대패를 하고서 이제 조공을 바쳤다 이런 기록이 있고요. 그러면서 22세 이 색불루 당군 때 여기서 이제 제2왕조 시대인데 제2왕조 시대 백악산 아사달 860년 동안 이 색불루는 송화강 아사달에서 백악산으로 옮기고 나라를 삼한해서 삼조선 체제로 바꿨어. 그리고 이제 중국 사서에서 나오지만은 이제 이 고조선의 금팔조 법을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 지금 세 가지만 나오지만은 법사상에 아주 근원이 되는 국가 경영의 법 체계가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23세 아홀 당군 때 자기 아홉 고불가를 낭랑호를 다스리겠다. 낭랑은 역사의 기원이 워낙 오래돼 가지고 5400년 뭐 그 전 우리 태극기 8개 만드신 태어복이라는 분이 그 낭랑과 진의 땅을 거쳐 가지고 저 산동성 왼쪽으로 진출을 하셨다는 거야. 그런 기록이 환단고기 태백일사에 나와 있습니다. 자, 25세 솔라당군은 이제 은나라가 망하고 주나라가 들었었는데 그 마지막 주왕을 벌하고 문왕과 그 아들 무왕이 이제 동이족의 강태공 재상을 보필받아 가지고 이제 새나라 주나라를 세웠는데 이때 이 기자가 바로 이 서화에 와서 이렇게 은둔 생활을 했다. 기자조선을 허구라는 거야. 당군색이 바로 이 25세 솔라 당군주의 명백히 기자가 한반도 조선 땅에 온 적이 없다 이거. 27세 이 두밀 당군 때는 수밀리국, 양국, 구다청, 환국 때 12나라에 속했던 이런 나라들이 그 뒤에 나라 이름이 지속이 되면서 사신을 보내서 박물을 바쳤다. 33세 간물당군 때 연고탑 서문 밖에서 삼성사를 세우고 제를 올렸다. 이런 기록이 35세 이 사벌당군 때 장군 엄파부랍을 보내가지고 해상에 바로 이 구마소 일본의 이 웅습 구마소를 평정을 했다. 이제 진짜 중요한 36세 때 일본 창세 역사 시조 건국왕이 나오는데 바로 36세 매륵당군 때는 이제 협야후 배반명을 보내가지고 해상의 적을 이렇게 토벌하게 하셨는데 이 제후이 38년 12월달 3도 휴슈 혼슈 시코쿠 이것을 이렇게 평정을 했다. 이게 이 양반은 본래 3세 가륵당군 그 초기 시절에 이쪽 춘천에 우두국 소시모리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단군 왕검이 이제 참수를 했어요. 그 후손 가운데에서 지금 이 배반명이 나와가지고 일본에 가서 일본 건국의 시조 지금 신무왕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지금 그 춘천에 옛날에 그 소머리 나라 우두국이 거기 있었다 해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지금도 거기 우두산에 와서 참배를 하고 있어요. 43세 물리당군 때 이제 이 우화총의 반란 사건으로 해가지고 백민성 욕살 그 지방장관 구물이 1000명을 받들어 가지고 병사를 일으켰는데 그가 이제 장당경을 이렇게 점령을 하고 44세 구물 당군 때 이것을 평정하고 3월 16일 날 천제를 올리고 세수도 장당경에서 단군 왕검으로 즉위를 하는데 이때 나라를 바꾼 거야. 이때는 이제 나라가 완전히 망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망해서 이제 이 병권이 한반도 말조선 만주의 진조선 이 번조선 이렇게 병권이 나눠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나라 이름을 이제 단군 조선에서 대부여로 바꾼 거야. 이게 이제 부여의 기원인데요. 부여의 기원이란 말이야. 삼국유사에서 단군 왕검이 1908세를 살았다. 한 분이 한 2000년 산 게 아니고 단군 조선의 그 나라 존속 기간 영년이 1908년이다. 이거 정확하게. 44세 단군 이후로는 47세 고열과 단군까지 바로 188년 대부여의 역사 시대다. 그러나 단군 조선의 그런 그 기본적인 시스템에서 삼신 제도로 3만 3조선으로 굴러갔기 때문에 대부여 188년도
이것도 그냥 단군 조선의 전체 역사에 넣어버리는 거야. 이 44세 고물 단군 삼신영고제를 올리고 삼육대례를 올렸다. 46세 보울 단군 기후가 번조선 궁에 진입해가지고 내가 번조선 왕이요 인정을 해줘 버렸어. 그래 한번 해봐라. 그래서 이 기자의 후손 가운데 6사람이 번조선의 70세 왕 이 기후, 그 다음에 이제 뭐 기욱이니 뭐니 쭉 해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기준이 나오는 거야. 그래 이 6사람 기자 후손으로 볼 수 있는 왕들 때문에 그 기자조선이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건 우습다 이거예요. 이 번조선의 마지막에 지금 기자 후손들이 6 왕대가 나오는 이게 기자조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과연 있겠느냐 말이에요. 마지막 47세 이 고열가 단군 당군왕검 사당을 백악산에다 세우고 이제 유사를 두어가지고 이렇게 사계절마다 제사를 지냈는데 바로 그 양반이 서력 전 238년 개해년에 나라를 도저히 경영할 수가 없으니까 오가의 족장들에게 오가의 그 국가 살림살이 맡은 그 사람들에게 국권을 맡겨놓고서 나는 이제 그만 물러나겠다 하고서 이제 산으로 이제 들어가셨는데 이게 6년 공화정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전에 임술년에 해모소가 웅심산에서 나라를 세워가지고 그 나라를 북부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옥세를 전수받는 데까지는 약 7년의 세월이 걸렸어요. 그러고서 이제 서력전 232년에 거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북부여의 실제 왕조의 역사가 단군 조선을 계승한 정통 역사 시대로 출범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군 조선의 이제 문화 업적을 잠깐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고, 첫째, 단군 조선의 문화 업적에서 첫 번째는 환국 배달의 천지 광명, 바로 역사관, 인간관, 신관, 우주관을 정리한 홍익인간의 광명의 도, 우주광명의 그 신법을 만세 홍범 사상으로 이 생활 수칙 문화로 정비를 해 주셨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제 인류 문화의 동서고금의 법문화의 그 시조가 만세 홍범 사상이다. 그래서 그걸 간단히 정리해 보면 이제 초기의 8대 강령이나 22대 색불로 당군 때 8개의 법조항이라든지, 그다음에 44세 고물 당군 때 바로 이 구서지문이라는 게 있어요. 9번 맹세를 하는 거. 두 번째는 이제 환국 배달을 계승한 이 역법의 완성, 캘린다. 지금은 365 4분의 1일로 쓰고 있는데 환웅천황 때 이미 3일 신고를 366자로 해서 가르침을 내려주셨단 말이야. 한민족 최초 역법이 이제 동방의 천자 배달국 14대 치우천황, 그분의 스승님인 자부선사가 완성한 치료의 제신, 7번 걸쳐서 신에게 제사를 올린다. 그래 천신이 있고 월신이 있고 뭐 수신 화신이 해가지고 7 신에게 이제 천제를 올리는데, 서양에도 보면은 환국에서 넘어간 환국 배달의 영향을 받은 서양 문명, 기독교 문명의 근원인 이라크 남부의 그 슈메르 문명, 그쪽을 보면은 거기도 치료제도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캘린더 시스템이 그거야. 그 다음에 이제 이 배달 시대의 자부선사의 후손 창기소가 그것을 부연해가지고 오행치수법으로 단군 왕검 때 부르태자로 하여금 오행치수법과 황제중경, 이것을 중국의 9년 대홍수 때 국가가 멸망당할 때 이것을 전해가지고 요순의 나라 붕괴 위기를 건져준, 이것도 이제 바로 이 우주의 이런 역법 시스템이란 말이야. 25세 솔라 당군 때 중국의 상나라, 후에 이제 은나라라고 하는데 그 은나라가 망하고 주나라가 창건될 때 성인 제왕 그 문왕과 무왕, 아들 무왕에게 기자가 자기 고향 동방 땅으로 오기 전에 이 홍봉구주를 전수를 했다. 그 주나라를 다스린 국가 경영 통치의 그 핵심 주제들, 그게 홍봉구주 9가지 그 주요 나라 경영의 그 덕목이란 말이야. 아주 유명하잖아 홍봉구주. 지금 범주란 말이 저기에서 나온 것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단군조의 인류문화사적 위대한 업적의 하나는 뭐냐, 바로 이 우주 입법으로
지금 한글의 근원이 되는 가림토 38자를 만들었는데 이걸 세종대왕 세종실록이라든지 정인지가 얘기한 훈민정음 서문을 보면은 바로 네 글자, 유명한 네 글자야. 저게 자방고전이다. 그 글자는 옛 전자를 모방했다. 근데 원리를 보면은 바로 3세 당군 때 만든 이 38자하고 그 다음에 지금 한글의 28자를 보면은 같다 이거야. 그리고 이 원리가 뭐냐면은 환단고기에 우주 창세 이법을 상징하는 삼신오제, 태백일사의 첫 번째 삼신오제 본기에서 삼신오제의 이치, 보통 우리가 이제 삼신오행의 원리로 얘기하는데 그 원리로 만든 거예요. 삼신, 우주의 조물주 삼신, 조화교와 치화, 만물을 낳고 기르고 깨닫게 하고 다스리는 조화교와 치화 이 삼신, 조물주 삼신의 자기 현현으로 나타난 진정한 살아있는 삼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고 교감될 수 있는 살아있는 조물주 삼신, 그건 바로 하늘과 땅과 인간이다. 그게 천부경이야. 우주 창조 법칙, 인류 문화사의 최초의 경전, 제1의 경전이 천부경의 우주 원리로 만들어진 이 언어.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우주 조물주의 삼신, 하늘 땅 인간, 아래야 점은 이건 하늘이야. 이건 조화야. 그냥 이렇게 점을 찍는 거야. 점을 찍는 거야. 이 대우주의 신성과 무궁한 생명과 무궁한 시간과 공간을 점 하나로 딱 찍는 거야. 얼마나 멋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와 의, 이것은 바로 사람이고 수평선은 어머니 땅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과 인간, 살아있는 우주 조물주 삼신을 근거로 해서 이 11개 모음의 원리, 그 11개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게 일태극과 신무국 사상인데 11성도라고 그래서 천지인 삼재 원리가 이제 응축된 거거든요. 뭐 세계적인 석학들이 뭐라고 했느냐면은 이제 가장 독창적이고 훌륭한 음성 문자다. 영국의 샘슨. 세계에서 가장 합리적인 문자는 바로 한글이다. 미국의 이 유명한 제러드 다이아몬드라는 사람이 얘기하고, 더 멋있는 얘기가 있어. 한국의 전통 철학과 과학 이론이 결합된 세계 최고의 문자다. 함부르크 대학교의 한양대학교 석자 교수, 지금 베르넌 사세 교수가 이런 칭찬을 했습니다. 자, 천부경을 보면은 인류 창세 역사 문화의 제1의 경전인데 바로 이 우주 경전 천부경. 다 함께 한번 그냥 읽어볼까요? 30초도 안 걸리거든. 천부경. 일시무실 석삼궁 무진본 천일일지일리 인일삼 일적시거 무게화삼 천이삼 지삼 인이삼 대삼합 육 생칠팔구 운삼사 성환오칠 일묘연 만왕만내 용변부동문 본심본태양 악명 인중천지일 일종무종일.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 9,000년 역사에 그 자존심을 생각해서라도 한번 하루에 한 3번 내지 5번 13579 정도는 한번 카드를 뽑아갖고 읽어야 되지 않겠냐 말이에요. 일시무실 석상궁 무진본 천일일지 일이인일삼 일적시건 무게화삼. 여기서부터는 중경이지. 천이삼 지이삼 민이삼 대삼합 육 생칠팔구 운삼사 성환오칠. 그 하경이잖아. 일묘연 만왕만내 용변부동문 본심본태양 악명 인중천질 일종무종일 말이야. 이게 천부경도 이렇게 이제 3단계로 나눠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단군 왕검의 시원 역사문화, 그것은 이제 깨달음의 역사인데 바로 이 인간과 우주에 대한 진리 정의, 그것을 아주 단순한 1에서 10, 10개의 숫자로 인간이란 무엇이냐, 인간의 삶의 목적은 뭐냐, 인간은 왜 인간으로 태어나냐 말이야, 우주는 왜 존재하며 우주의 궁극의 존재 목적, 역사의 목적은 뭐냐, 인간과 이 우주와 신과 역사에 대해서 바로 수학으로 자연수를 가지고 진리를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부경은 바로 우주 경전이며 우주 수학 경전이며 진정한 깨달음의 인류 경전의 조상인 것이다. 이렇게 언제나 아주 자신 있게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단군 조선이 중국 왕조 성립에 어떤 역할을 했냐? 단군 왕검이 희조단군이 38세 때 즉위를 하셨는데 그보다 조금 전에 중국에서는 한족의 역사시죠. 황제 헌원의 4대손 윤임금이 나왔어요. 이 윤임금이 이제 자기 그 할아버지가 동방 천자로부터 아주 강력한 공격을 당하고 무릎을 꿇었다는 걸 잘 알고 있거든. 그래가지고서 이 동방조가군은 이렇게 우리가 분리해가지고 독자적인 그런 왕권을 세우겠다. 그런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는 성인이야. 근데 자기 이복형 지를 갖다가 제거를 하고 거기에 반대하는 자를 무수히 죽였어요. 중국 천하가 아주 피로 물들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 윤임금으로부터 왕통을 전수받은 순임금이 동쪽을 향해서 가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서경에 보면은 이게 유명한 동순망질 사근동우 그 원본을 보면은 어떻게 돼 있느냐면은 망지루 산천하고 사근동우 아니라 이렇게 돼 있거든. 유명 산천에 제를 올리면서 마침내 이제 동방에 저 후를 갖다가 제후 후자로 번역을 해. 지금 나와 있는 일반 책들 100% 저건 동방의 제후다. 그런 잘못된 번역을 하고 있어. 지금 우리가 근친 간다고 할 때 저 근이라는 것은 하현상,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배울 현자야. 볼견자가 아니고. 그래서 저것은 그 서방 제후가 동방의 천자님을 아련했다. 아련할 현자란 말이야. 그 근본 뜻은 그 근이라는 게 동방의 천자 단군 왕검을 아련했다. 이걸 따가지고 동순망질 사근동우. 다 함께 이거 한번 머리다 집어넣어 볼까요? 동순망질 사근동우. 자, 우리가 이제 이 윤임금의 원래 큰아들이 단주인데 이 단주가 동서방족은 한 형제다. 뿌리가 같다. 한 문화권으로 살아야 된다. 평화롭게 살아야 된다. 이런 동부가 대평화주의 정치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버지하고 뜻이 안 맞아. 그러니까 난 내 놈한테 천하를 남길 수가 없다 해가지고 이제 순에게 남겼는데 이 단주가 아주 천고의 그 한을 품고 어둠의 역사로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이 단주를 다시 왕으로 세워라. 이 단주를 왕으로 세워라. 그야말로 이 동부가 동아시아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왕자님이다. 이렇게 들고 일어난 민족이 있어서 그게 이제 삼묘족인데 묘족인데 이 묘족은 환단고기 사망광경 보면 43가를 보면 첫 페이지를 딱 열면 뭐라고 나오냐. 이 묘족은 이 사람들이 9,000년 전 창세 역사, 인류의 창세 역사, 환국의 구한족의 한 족속이다. 이런 놀라운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실제 그 사람들 문화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야. 이 묘족들 사는 데 보면 치우천왕이 투구와 같은 그런 것을 이렇게 갖다 그 지붕에 걸고 이런 그 환물을 주는 거야. 우주 광명에 이런 거대한 놀라운 예식을 지금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국의 풍속이야 이게. 그리고 묘족의 여인들이 야 우리는 이 조물주 삼신 상제님을 섬기는 그런 정통 문화민족이다. 묘족 여인들이 전부 머리에 삼신의 꽃을 상징하는 저런 그 문양을 머리에 달고 축원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중국의 이제 그 국가 붕괴 위기 사건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는데 운임금이 하나라를 세운 결정적 계기가 조금 전에 그 살펴봤던 단군 왕검이 즉위 50년 되던 정사년에 우리 동북아 이쪽도 대홍수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마리산에 참성단을 쌓은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천제를 올리셨는데 그 뒤에 17년 후에 중국 본토에서 대홍수, 장장 9년 대홍수가 일어났어요. 우리가 저 서양에서는 이거보다도 이제 뭐 더 오래된 이제 노아홍수 얘기하는데 그건 밤낮 40일 일어났다는 거야. 그리고 인류가 다 전멸당하고 노아 가족만 살았다. 그러고서 거기에 이제 세 아들을 얘기하잖아. 뭐 함하고 야베드하고 셈하고 말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구촌 인류가 다 그때 없어진 게 아니고 지구촌 인류는 당당히 다 살아 있었고 노아홍수 이전에도 살았고 노아홍수 그 순간에도 이 지구촌에는 전 지구 인류가 살고 있었단 말이야. 운임금이 자기 아버지가 이제 이 치수를 담당하는 책임자였는데 순임금 신하 시절에
우산 안에 기왕 가가지고 무참에 죽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뜻을 이제 계승을 해가지고 치수 담당관으로 자기 집을 3번 지나면서 삼구와 기문이 불입이다 그런 얘기를 하지. 자기 집을 들어 처자를 보도록 않고서 홍수에만 전념을 했다. 그렇게 전념을 해가지고서 이제 동방에서 단군 왕검이 정권대사로 부르태자 큰아들을 이렇게 보내가지고 산동성 낭야성에서 드디어 동방에 이런 구세주를 만난 거야. 바로 그 지역을 가볼까요? 가보면은 너무도 아주 잘 해놨어요. 지금 그 서해바다, 중국에서는 동해바다인데 환히 배는 의외에 누대가 있는데 이거는 낭야대라고 그래. 본래 이건 낭야성이라고 한 건 아니고 치우천왕의 후손 치두남을 시조당군 왕검이 번안의 부당군 왕으로 임명을 하고 그다음에 그 아들이 이제 낭야인데 낭야가 본래 그 가한성이라고 한 옛날의 성을 다시 이렇게 개축을 한 거야. 그래서 이걸 낭야상이라고 그랬는데 이 낭야성이라는 호칭이 굳어져 버렸어. 그래 지금도 중국에 가면 그게 낭야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낭야성의 주인공이 누구냐, 낭야가 누구냐, 이걸 밝혀주는 건 환단국이 태백일사 오직 이 책만이 이 천지 지구에서 유일하단 말이에요. 그래 얼마나 멋진 얘기야. 자, 하나라가 멸망하고 이제 중국의 그 다음 왕조 상나라, 소위 이제 은나라가 들어서는데 상나라는 저 5,500년 전에 홍산문화, 옥문화를 그대로 다 가지고 들은 거야. 이게 동이 계열이거든요. 우리 단군 계열의 조상들이 직접 상나라, 은나라를 만든 거야. 각골문이라는 것도 전부 거기에 우리 동방의 그 문화정신으로 만들어진 거란 말이야. 13세 흘달 단군 때 성탕을 도와가지고 그 재상이 이제 유명한 중국 역사의 최초의 요리사 이윤인데 바로 그 이윤은 누구로부터 가르침을 받아가지고서 탕을 도와가지고 중국의 상나라를 열었냐. 이윤의 스승님이 이제 유의자인데 이 유의자는 11세 도해 당군 황국 배달 조선의 우주광명 이 홍익인강관을 완성한 연표문의 제작자 반포자 바로 이 도해 당군의 스승님인데 바로 이 유의자가 유명한 그 명언 바로 도지대원은 추로 천이 아니고 추로 삼신이다. 이 우주 창조의 이법 이 도의 근원은 삼신에서 나온다는 그 유명한 명언을 남긴 바로 그분이 유의자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그 역대 중국의 역사 문화를 주도한 것은 배달 당군조의 동이족인데 보면은 중국은 보통 이제 황제 헌원 다음에 뭐 소호 전욱 제국 고신씨 그다음에 윤임금 순임금 그 후로 하은주 이런 제왕들 그다음에 역대 육아의 성자 공자도 원래 송미자 후손이야. 동이종 미자의 후손이다. 또는 뭐 맹자 노자는 원래 이제 태호복기 풍시족의 후손이라는 그런 환단고기만의 기록이 있고요. 담자는 이제 스승 가운데 한 사람인데 공자가 스승 담자를 찾아갔는데 이 동방의 이제 배달 조선에서는 이 새로서 이 관작 제도를 만든다 이거예요. 이제 그런 문화를 담자로부터 직접 배웠어요. 그래서 이 중국의 역대 전통 학자들의 중국의 역대 왕조의 제왕들은 전부 그 성인들 역사 인물들은 동이지인이다. 대부분 그렇게 역사 기록이 되어 있는데 동이라는 건 뭐예요? 동방에 큰 활 쏘는 사람. 그 이라는 게 큰 활이거든. 그 이라는 건 또 뭐냐면 뿌리다. 뿌리다. 근원이다. 그래서 동방 문화의 역사의 근원 뿌리라는 것은 동이족이라는 거야. 이것이 그들의 실제적인 역사 뿌리에 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동이족에서 가장 놀라운 바로 36국의 조공을 받은 말이야. 산동성 아래쪽에 있는 그 서원왕. 이 서국의 뿌리라는 것은 23세 아월 당군 때 회수와 태산 지역을 평정하고 영보씨를 바로 이 서땅에 임명해서 서이라는 나라가 세워졌는데 보통 우리가 동이구족이라고 그래요. 이 구이라는 것은 환국 때 바로 구환족이 있었고 배달국 때는 구황족이 있었고 9구자에다가 거룩할 황제라는 황자 그 다음에 단군 조선 때는 동방 구이족이 있었다. 동이족이 9갈래 구이가 있었다는 거야. 그 가운데 이 서원왕
서희의 이 제왕 서원왕은 너무도 이제 아주 강력한 제왕이고 천지 광명 문화의 근본을 통한 이런 왕인데, 이 양반이 이제 주나라를 그냥 직접적으로 공격을 해버리니까 중국의 그 모광이 말이야 놀래가지고 단군의 증표를 가지고 왔어. 그러니까 제후들이 그냥 그 증표를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주나라 편을 들어버린 거야. 그냥 그때 그 허를 찔러가지고 이 모광이 서원왕 단숨에 목을 베버려가지고서 역사가들이 그 사람은 진정한 군자가 아니다, 이런 평을 한 이야기가 지금도 전해내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단군조의 천명을 받음으로써만 그 역사의 정통권,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중국 그 왕조사의 개청사를 통해서 또는 큰 사건 결말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제 우리가 환국배달 조선 단군조를 이제 개성한 것이 이제 북부여인데, 단군조는 망할 때 전체 3만 3조선이 동시에 한날에 망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단군 왕검이 나라를 열고 바로 21세까지 일왕조, 22대 색불로부터 43세까지는 바로 이왕조, 수도가 어디고, 단군 왕검들은 누구누구이며 그들의 업적은 뭐다, 중국과 일본, 그 다음에 저 북쪽에 있는 유목 문화와 어떤 교류 관계가 있었냐. 그리고 47세 고열가 단군이 진정한 단군 조선의 마지막 왕검이시다. 그리고 양쪽 날개 번조선은 75세 기준이 부단군이었다. 뭐 이런 기록이 있는데, 이 3조선이 문 닫는 것이 다른 거예요. 고열가 단군이 나라를 내놓은 다음에 44년 뒤 번조선 기준이 이제 그 왕검성에서 쫓겨나면서 번조선이 이렇게 멸망당했다. 바로 그때 낙랑산에 최송이라고 하는 대부호가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평양 쪽에 와서 낙랑국을 세웠다. 그것이 후일 이제 낙랑공주의 이야기고, 이것을 낙랑국과 낙랑군을 갖다가 하나로 이렇게 엮어서 착각을 해서 구분을 정확하게 못해서 우리 한반도 북부 평양 부근에 중국 한나라의 식민지 낙랑군이 있는 것처럼 일관되게 중국, 일본 침략자들의 역사를 지금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46세 보울당군 때는 내란이 발생해서 보위를 찬탈당하고, 그러고서 이제 장군 고열가가 이제 단군에 오르고 6년 공화정을 거쳐가지고 그렇게 해서 서암록 고리국 출신 해모수가 일어나서 단군 조선조를 정통으로 계승을 해서 대부여 대자를 북자로 바꾼 거야. 대부여가 북부여가 된 것이다. 원래 이제 이 부여 역사의 근원은 초대 단군 그 아들이 네 분인데 막내 네 번째 아들이 부여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부여후로 임명을 했는데 하얼빈이 이제 그 서남 쪽이 될 거예요. 그 아래쪽. 그래서 이제 부여의 어원이 거기서 나왔는데, 부여라는 것은 박다는 뜻 아니야. 박다, 광명을 상징하는데. 그래서 부여 역사를 전체를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제 부여가 한 7개 정도가 있는데, 부여 역사는 북부여, 그 다음에 한나라 부제가 쳐들어올 때 바로 그 북부여 4세 당군이 동생에게 이제 보위를 전하다가 그 동생이 제대로 앉아보지도 못하고 쫓겨나가지고 저 가서본이라는 땅에 이주를 해가지고 거기에 부여를 세워서 그것을 가서본 부여다, 동쪽에 있으니까 동부여라고 한 거야. 그래서 한사군 전쟁 때 사실은 한무제가 동북아를 완전히 경략을 해서 진정한 아시아의 완전한 최초의 대천자가 되려고 했었는데, 이때 갑자기 동명왕이라는 인물이 튀쳐나와요. 지금 동명왕 고주몽으로 다 왜곡하고 있어. 그래서 이 동명왕 고두막한이 한무제를 꺾어버리고 이 양반이 나중에 이제 실제 5세 북부여 당군으로 취임을 하고, 그 주인 자리는 이제 쫓겨나가지고 해부로, 그 다음에 금화, 말썽꾸러기, 대소왕자 3대로 해가지고서 이제 고구려 장군 괴유한테 그냥 단칼에 대소의 목이 떨어지거든. 그렇게 해서 이제 동부여가 멸망당하고, 그 대소 3대 동부여 왕의 동생과 종제가 각각 또 부여 하나를 맹글어.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갈사부여다, 연나부부여다 이렇게 하는. 연나부부여는 이제 서쪽으로 가가지고 북경우에 그 정주라는 곳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마지막에 의라와 의려, 그 아버지 아들, 아버지가 일본 갔다는 말도 있고 아들 의려가 백제를 거쳐서 이제 일본으로 가가지고 응신왕이 됐다. 근데 이제 역사가 100년의 그런 연대가 잘 안 맞는 게 있어요. 환단국에는 놀라운 이런 부여사의 총체적인 그림. 부여가 전체적으로 보면 북부여, 동부여, 서부여, 그다음에 26세 백제 이 성왕이 이제 나라를 공주에서 부여로 옮기면서 남부여. 그래서 북부여, 동부여, 서부여, 남부여가 다 있는 거야. 그리고 부여 시대 보면 이제 중부여라고 그래가지고 그건 이제 부여의 중심이다. 그런 이제 개념으로 부여사에서 쓰고 있습니다.